안녕하세요. 이번에 파혼한 오빠를 둔 27살 여자입니다. 파혼이라고 하기에는 오빠와 오빠의 여친이 각자 부모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만 한 상황이었고 상견례도 하기 전이긴 했지만요. 현재는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이 나온 이후 여러 이야기를 나눈 끝에 헤어진 상태입니다. 아무튼 오빠의 여친이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데 제가 정말 오빠의 걸림돌인가 싶어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저희 오빠는 34살이고 오빠의 여친은 32살입니다. 3년 가까이 만났었고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고는 하나 양가에서 둘만 좋다면 상관없다는 분위기라 결혼이 확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여친이 갑자기 결혼하기가 망설여진다고 했다더군요. 그 이유가 저 때문이라는데 제가 친구가 없고 사회성이 떨어져서 언젠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시누이가 될 저를 오빠 부부가 책임져야 될 것 같다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오빠의 여친이 알게 된 건 우연히 겹쳐서였는데 이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 생략할게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며 제 상황을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기에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와 셋이 만나 제 이야기를 쭉 들려드렸습니다. 우선 제가 친구가 없다는 건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매일 수다를 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고민 상담을 할 만한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사적으로 연락하는 친구도 분기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마저도 5명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람을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단톡도 있고 주기적으로 모임도 참여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먼저 연락을 하거나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타입이라 자주 만나지 않는 것뿐이죠. 그 외에는 가족들밖에 연락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간략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8살 때 입학하고서부터 학창시절 내내 왕따를 당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시골인데 학급이 하나라 쭉 같이 다녔었거든요. 부모님도 나중에 제가 22살이 되고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 전까지는 혼자 모든 걸 감내해 왔었습니다.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집이 어렵다 보니 말을 꺼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혼자인 게 익숙하고 외로움도 이젠 초월을 했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혼자 지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향 자체가 집순이이고 일도 재택 가능한 일이라 집에 업무 공간이 있다 보니 일주일에 집 밖에 나가는 게 한두 번 정도입니다. 물론 일 때문에 미팅이 있거나 다른 약속이 생기면 더 늘어나겠지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 하루 이틀 정도예요. 오빠 여친과 만났을 당시 이런 상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혹시 히키코모리예요? 하고 묻더군요. 그러면서 오빠한테 집에 이런 하적거리가 있는데 말도 안 하고 결혼하려고 했어? 하며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오빠도 너무 화가 나서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아니 그냥 헤어지자. 하고 말했습니다. 저도 오빠 여친의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람을 면전에 두고 하자라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들으신다면 제가 사회 부적응자 같고 집순이라도 어떻게 저럴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사람을 안 만나는 건 아닙니다. 봉사활동이며 투자 모임도 다니고 있고 사람도 만나고 같이 회식도 합니다. 또 집이 어려웠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돈을 벌며 투자를 시작했고 운이 좋게도 잘 불려서 큰돈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부모님의 꿈이었던 마당 딸린 전원주택도 지어드렸고 제 명의의 아파트도 샀고요. 이건 지방이라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직장을 다니셔서 시내 쪽에 있는 아파트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주택에는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주말에 부모님이 오셔서 놀다 가시고요. 한번 외출할 때 일주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장봐오고 또 작은 텃밭도 있어서 외출의 필요성도 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홈카페를 만들어 베이킹도 하면서 혼자 즐길 수 있으니 카페 가서 일할 이유도 없고요. 마당에 잔디가 넓게 깔려있고 조경을 잘 해놔서 주위의 산과 어우러져 매일 조금씩 변하는 풍경을 보며
감사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 나름대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오빠의 여친 말이 더 황당했던 건 처음 인사 왔을 때 주택으로 왔었기에 제 생활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매일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일 것 같다며 이사 오고 싶다고도 했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연애도 꾸준히 해왔었는데 그것 또한 알고 있었기에 더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결혼도 좋은 사람이 생기면 하고 싶고 우울증도 없으며 가진 돈도 자산을 합치면 오빠와 오빠 여친이 합친 돈보다 많으니 전혀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이 된 이후 만난 분들은 오히려 제가 외향적이고 바깥 순위로 아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모임에서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도 제가 사회성이 없고 운동형 외톨이인 건 맞지 않냐며 그런 가족이 있는 사람과 결혼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오빠 여친의 그런 말을 듣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정말로 이런 상황에 제가 오빠 결혼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건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거든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속상해 하실 테고 오빠는 객관적이지 못하며 저도 제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건 아닐까 싶어 글을 써봅니다. 제가 정말 걸림돌인 걸까요? 추가입니다. 복잡한 마음에 무작정 글을 썼었는데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댓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결혼 전 기싸움이나 집 명의와 재산 때문에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표면적인 이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다 싶겠네요. 제가 지내는 집에 인사 왔을 때 계속해서 이사 오고 싶다고 했던 걸 보면 아무튼 어떤 이유든 간에 일단 오빠는 깨끗하게 정리를 한 상태라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 27살에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었냐 하는 질문이 있으시던데 현재 제가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이 일을 고등학교 때부터 보조 알바식으로 해왔었습니다. 성인이 돼서는 대학에 다니며 본격적으로 병행했었고요. 그래서 달에 200 정도 벌었었는데 그 돈으로 대부분 저축했고 조금 모인 상태에서 시드머니를 굴렸습니다. 처음엔 어느 정도 모아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았고 다시 투자하거나 모아 되팔고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거기서 또 전세를 주고 투자해서 돈을 모았고요. 지금 사놓은 아파트도 3년 전 대출해서 사서 1년 전 대출금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수업 때 우연히 빗댄 코인 관련 강의를 듣게 돼서 저금해놓았던 돈과 부모님이 농사 지으시다 방치해놓은 땅 주위가 관광지화되며 오른 땅값을 합쳐 운 좋게 더 빨리 많은 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예전에 파시려는 땅을 제가 투자용으로 묻어두자고 했었기에 가족들이 모두 제 공으로 돌려주셨고요. 부자처럼 보인 것 같은데 지어드린 집터도 원래 살던 집터였기에 땅값을 아꼈고 지방 소도시라 아파트도 생각하시는 것만큼 살 당시에는 비싸지 않았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추가했네요. 아무튼 앞으로 오빠가 전 여친과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것 같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정말 오빠의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복잡한 마음에 글을 쓴 거였어요. 많은 분들의 댓글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댓글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쓰니 아파트와 부모님이 사는 집이 당연히 부모님 재산이 많아서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결혼 안 한 딸에게 아파트를 해줬으니 쓰니 오빠가 결혼할 때 당연히 집 한 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을 테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돈이 없고 진짜 물주는 신우네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 잡아서 신우 때문에 결혼 안 한다고 하면 쓰니가 집이라도 한 채 해줄 줄 안 거 아닐까요? 두 번째 댓글. 그 집이 탐이 났는데 알고 보니 신우의 것이니 없는 흠도 찾아서 후려치게 하는 겁니다. 잔대가리 굴리다가 쪽박 찬 거죠. 세 번째 댓글. 전혀요. 내 남편에게 쓰니 같은 누나나 여동생이 있다면 저라면 환영이에요. 지질이 못 사는 신우보다 잘 살고 능력 있는 신우이가 훨씬 나아요.
재택근무하는 사람이 집순이인 게 문제인가요? 저도 집순이라서 재택근무를 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우가 친구가 있고 없고가 당최 뭔 상관인지. 그래서 오빠한테 놀아달라고 징징거려요? 아니면 그 여자가 오바 육바 한 거예요? 애초에 그 전원주택이고 뭐고 다 시댁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우 거라 하니 속았다 싶을 수도 있고요. 4번째 댓글. 이사 오고 싶단 말에서 속마음이 딱 보이네요. 처음에 어린 신우가 전원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다 하니 당연히 시부모가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하면 신우 내보내고 자기가 들어와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신우의 집이라 어떻게든 신우 후려쳐서 그 집 오빠한테 넘기게끔 만들려는 수작이에요. 신우 때문에 결혼 못한다고 하면 신우랑 시부모가 어떻게든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늘이 주신 기회네요. 그런 사람 가족으로 들이는 거 아닙니다. 설령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하작거리라고 표현하는 건 인성 문제예요. 5번째 댓글. 님이 쓴 글을 읽으면 지극히 정상이고 똑순이입니다. 거기다 직업, 경제력, 봉사까지 하는 훌륭한 마음까지 갖춘 훌륭한 여자예요. 그 여자가 또라이인 거죠. 님이 부모님한테 해준 집이 자기 재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김칫국을 사발로 먹다가 살에 걸린 거니 무시하세요. 더운 날에 별 그지 같은 게 사람 어이없게 하네요. 님 오빠가 여자 보는 눈을 키워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가 집에 들어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분란을 만들고 님이 힘들었던 학창시절을 반복해야 하니 깔끔하게 오빠 쪽이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 웃긴 여자네요. 제가 볼 땐 아쉬워서 다시 재결합하자고 할 확률이 100%입니다. 6번째 댓글. 그 여자는 쓰레기 도른자이니 거론할 필요도 없고 쓰니 같은 신우이라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돈을 떠나서 아픔을 혼자 삭히면서 컸으니까 타인의 아픔에도 민감하고 쉽게 남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며 인내심도 남보다 크겠죠. 그리고 아픈 과거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일어난 사람이니 존경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가족을 건드리더니 그 도른자는 선을 세게 넘었고 그런 종자가 집에 안 들어온 걸 쓰니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쓰니 힘내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